네, 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그 스냅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스냅 투 오브젝트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브젝트를 맞추는 기능인데요. 스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면 이게 착착 자석처럼 달라붙는 그런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늘 구멍에 실을 넣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바늘 구멍에 실을 가면 그 구멍을 맞추려고 점점 다가가면서 막 집중을 해서 막 그 구멍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이 바늘 구멍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알아서 맞춰서 쏙 빨려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겠죠? 바늘 구멍에 실이 점점점 가는데 실이 가깝게 가니까 바늘 구멍의 정 가운데로 정확하게 쏙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 기능, 그 기능을 바로 코렐 드로우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손에 품기가 안 와요. 손에 품기가 안 옵니다. 그 말은 손을 이렇게 마우스로 잡고 어떤 가이드라인은 오브젝트든 어떤 그려야 될 때 그런 비슷한 아까 바늘구멍에 실을 넣어야 되는 그런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스냅 투 오브젝트 기능을 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실무가 꼭 아니더라도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알아두시면은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단축키 Alt 플러스 Z입니다. Alt 플러스 Z. 자, 그러면 이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 뷰 있죠, 뷰. 뷰의 맨 밑에 내려보시면 스냅 투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9 버전에서는 그냥 스냅 투 오브젝트로 하나의 메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서브 메뉴가 아니라 여기에 그냥 스냅 투 오브젝트, 스냅 투 가이드라인, 스냅 투 도큐멘트 가이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스냅 2에는 도큐멘트 가이드, 베이스라인 가이드, 가이드라인드, 오브젝트 페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 오브젝트 기능만 알고 있어도 다 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냅 2 오브젝트 있죠? 스냅 2의 오브젝트 기능만 오늘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메뉴에 되어 있는 거는 상단에 보시면 여기 스냅2 있죠? 스냅2의 여기 오브젝트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도큐멘트 베이스라인, 가이드라인, 오브젝트 페이지 있죠? 이 부분도 여기 뷰에 스냅2에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자, 스냅2의 오브젝트를 켜냐 이렇게 하면 스냅2 오브젝트가 활성화돼서 작동이 되는 거고요. 체크를 끄면 스냅2 오브젝트에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 아이콘을 왔다 갔다 메뉴를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Alt 플러스 Z 기능으로 이 기능을 켰다 꼈다 하겠습니다. 자, 스냅2 오브젝트의 단축키는 Alt 플러스 Z입니다. 자, 체크를 하면 이렇게 뷰에 스냅2 오브젝트에 체크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는 스냅2 여기 상단 메뉴에도 마찬가지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Alt 플러스 Z로 이걸 껐다 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초록색 사각형이 하나 더 있고 베이지 사각형이 있어요. 자, 초록색 사각형은 이 베이지 사각형하고 가로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로가 짧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지우도록 할게요. 뿅 하고 지웠습니다. 자, 방금 이거를 이 초록색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먼저 제가 스냅2 오브젝트 기능을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각형 툴을 하나 선택을 하고 자, 이쪽에 가서
요렇게 마우스로 잡고 쭉 긁어서 요렇게 비슷하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색상을 넣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눈에는 좀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확대를 해서 제가 보면 이렇게 어긋나 있고요. 이쪽도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 좀 더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우측도 좀 더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Alt Z 스냅2 오브젝트를 키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가서 축 그려서 이렇게 툭 그리고 나서 넣으시면 돼요. 자, 확대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위에 거와 차이점이 있죠. 위에 걸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보시면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밑에 거는 정확해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밑에 거는 정확해요. 라인도 정확하게 데려오고 위에는 어긋났죠. 우측도 마찬가지로 내려갔고 우측으로 여기는 더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스냅2 오브젝트 기능은 오브젝트의 라인이나 개체에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시작해서 정확하게 끝나기 때문에 정확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렸던 빨간색 사각형은 어때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개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차이점을 볼게요. 자, 둘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냅2 오브젝트 기능을 끄면 사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개체 가져가면 어떤 스냅 기능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개체도 안 나오고 마우스도 변하지 않고 마우스에 어떤 보조 도움말 같은 거 쓰진 않죠. 자, 이 상태에서 그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붙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를 더 제가 정확하게 하려면 자, Alt 플러스 Z에서 스냅2 오브젝트를 켜고 마찬가지로 그리면 또 달라졌죠, 뭔가. 그죠? 갔더니 글씨가 나오면서 스냅이 툭 붙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그죠? 이 상태에서 그려서 여기로 가져가면 우측으로 가져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툭 붙는 기능이 나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냅2 오브젝트 기능입니다. 끄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때 클릭을 해서 우측으로 가져가서 마찬가지로 메시지가 툭 나오면 그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은 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스냅2 오브젝트 기능을 아셨죠? 자, 이건 마찬가지로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이제는 그렸던 거를 이미 그린 거를 붙이는 거를 오브젝트에 스냅에 붙이는 기능을 스냅2 오브젝트 기능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두 개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우측처럼 정렬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정렬을 한번 해보는데 Alt 플러스 Z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정렬을 할 거예요. 제가 정렬의 모든 것이라는 기능을 앞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능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막 정렬을 할 수 있거든요. 얘도 가운데 이렇게 정렬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이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스냅2 오브젝트 기능을 이용을 할 거니까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스냅2 오브젝트 기능이 오프, 즉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꺼진 상태예요. 꺼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마우스로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가 보면 어떤 문구도 메시지가 뜨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죠? 그냥 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커서만 바뀔 뿐이죠. 그죠? 근데 Alt Z를 켰어요. 지금 제가 Alt 플러스 Z를 눌렀으니까 다시 선택을 해보고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뀐다는 게 보이죠? 메시지가 뜨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왼쪽 구석에 이쪽에 보시면 1번처럼 만들기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 모서리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 이 노드라고 바뀌는 부분, 이 부분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끌고 가셔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끝에 부분에다 탁 대면 맞게 돼요.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2번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모서리 부분을 끌어다가 이렇게 가져가셔서 툭 놓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측 모서리 4번 모서리 오른쪽 구석에 이 부분을 끌어다가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왼쪽도 여기 있다고 치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쪽 모서리에 노드로 바뀌었을 때 끌어다가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모서리를 가져가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1번과 2번 사이를 마우스를 끌고 가볼게요. 자, 선택을 하고 1번하고 2번 사이에 마우스를 클릭한 채를 끌고 가시면 이 부분에가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모서리를 잡고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 노드라고 바뀐 부분, 이 부분을 끌고 가야 2번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2번이란 이 숫자 부분, 여기 부분을 끌고 가면 안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 끝이 안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이동을 해야 탁 맞아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를 어디를 찍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자, 방금 제가 했던 2번 부분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맞춰 볼게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선택을 해서 3번하고 4번 사이에 마우스를 찍어서 이 부분을 끌어서 갖고 가면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마우스를 놓는 부분이 이렇게 가서 탁 붙기 때문에 결과가 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이쪽 모서리 끝부분을 끌고 가서 붙여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주의사항이라기보다 알아두셔야 돼요. 왜 이렇게 붙냐 안 붙냐는 마우스를 어디서 찍어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차이에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 가운데 부분 있죠. 정 가운데 부분을 마찬가지로 하려고 그러면 1번하고 3번 사이에 마우스를 찍어서 끌고 간다 그러면 정 가운데 맞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맞는 어떤 센터라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 선택을 하고 이 정 가운데 가시면 이렇게 센터라고 바뀌어요. 센터라고. 이 센터로 바뀌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이 정 가운데로 가셔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센터가 탁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 페이지의 센터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여기를 선택을 해서 여기 부분 있죠? 1번의 모서리 부분을 끌어다가 여기에 이렇게 센터로 오셔야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찍어서 어디 부분을 어디에 맞출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냅 투 오브젝트 기능을 알아봤는데 Alt 플러스 Z만 켰다 하면 돼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많이 해보시면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어떤 그 개체를 그릴 때 이런 거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lt Z가 있으면 탁 붙어서 내려서 탁 붙는 기능이 있지만 Alt Z를 꺼버리면 아무것도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끝도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lt Z를 켜고 끄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우스를 어디서 포인트를 찍어서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탁 나온다. 이렇게. 아시겠죠? 탁. 여기도 센터 합니다. 탁. 이렇게. 자, 오늘은 스냅 투 오브젝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실무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작업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칭찬 뭐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